긴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찬바람에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한데요. 바깥 날씨와 달리 우리 시장에는 이른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K칩스법 통과 소식, 러우 종전 기대감 등으로 반도체와 방산주의 동반 강세 속에서 전약 후강의 형태로 시장이 마무리되는데요. 오늘도 양지수 모두 따뜻하고요. 코스피의 경우 오늘까지 7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종목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지난 10일부터 무려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5만 8천 원 선을 회복, 6만 전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맑은 날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자사주 소각인데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최근 매입한 이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3조 원 추가 매입에도 나서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주주가치 재고 관련 공시에 더해서 그동안 기술력 격차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오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를 준 점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반도체 전문가 3명을 보강, SK하이닉스와 비교해 HBM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K칩스법 역시나 삼성전자의 맑은 날씨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용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또 한 번 미뤄진 것과 추가 매입하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점 등은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날씨 전망을 내놨는데요. LS증권 측에서는 삼성전자가 AI 칩 맞춤형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유로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고 경쟁사 간의 격차는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고요. 메모리 사이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장점인 레버리지 효과가 함께 반영되면 이 주가가 비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증권 측에서는요, 올 2분기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되고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 전환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분석, 업종 내 최선호주로 삼성전자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맑은 날씨 배경에 이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했던 2차 전지주들에요. 조금씩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 장비 기업이죠. P&T의 깜짝 실적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 속에서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유진 테크놀로지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주들에도 좀 운기가 감돕니다. 경영난을 겪는 인텔의 인수합병 가능성 소식과 더불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HBM 관련주 안에서는 코세스, TFE, 인텍플러스, 한미 반도체 등의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고 있고요. GST, 한중 NCS, GNC 에너지 등과 같은 액침 냉각 관련주들도 오늘 온화합니다. 오늘 로봇주 안에서는요, 종목별로 좀 상반된 날씨가 나타나고 있고요. 퓨리오사 AI,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총 점검해보는 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스닥은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흐름부터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요, 7거래일째 지금 상승 중입니다. 2610선 이야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70선까지 훌쩍 올라와 있거든요. 오늘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우리 시장에 있어서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또 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지난번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기업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한국은행이 보다 좀 유연하게 시장에 대응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 내에는 돈이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 연말부터 해서 3조 원 정도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시장에 3조 원을 쏟아부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거를 소각한다고 얘기하면서 또 한 3조 원을 또 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약속했던 10조 원 중에 이미 3조는 사서 소각을 한다고 그랬고 또 7조가 남아있는 건 11월 달까지 이제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3조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 올해 또 10조를 사는 겁니다. 10조 원의 돈이 시장 내에 들어오는 건데요. 이거는 IPO와 반대로 자사주 취득이라는 걸 통해서 시장에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 IPO 할 경우에는 시장 내에 돈을 기업이 받아가죠. 그래서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시장 내에 돈을 집어넣는 것, 그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 내에 그동안 좀 낙폭이 컸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 같이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은 여기에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으로 번 사람은 또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듯이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은 또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 유동성이 있으면 주가는 밀어올려지게 되죠. 돈의 힘으로 밀어올려지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올라가던 추격 매수해오던 매수세가 딸리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3월 30일 날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이 공매도 때까지 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상태에서 3월 30일 날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경우에는 의외로 폭락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은 업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지금 FOMC 회의록이 공개될 텐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은 이 트럼프 정부의 이런 관세 전쟁, 또 관세에 대한 정책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FOMC의 이런 정책인 이 금리 인하라는 정책이 통화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큰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질 경우에는 이 FRB는 아마도 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미국과 우리 증시에 좀 다른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트업 AI 스타트업인 xAI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오픈소스 기반의 그록3라는 AI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오픈 AI가 만든 생성형 그 챗GPT만큼 그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면서 이게 굉장히 싼 가격에 만들어진 그 오픈소스 기반의 그 AI 모델이죠. 그러다 보니 이 시장 내에서는 이런 오픈 AI가 만든 고비용 그다음에 저효율의 이러한 AI 모델이 과연 이게 AI 시장을 주도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존의 AI 시장 자체에 대한 이 시각이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 구체적인 액션이 있고 LS그룹의 그 구시집안 쪽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LS그룹 자체가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런 전력망을 또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수익을 받을 것 같고요. 이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으로 SMR, 즉 소형 모듈형 원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건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형 모듈형 원전을 우리 한국형으로 만들어진 한국 설계가 있고 미국에서 들여오는 미국 설계가 있습니다. 그 미국 기업들, SMR을 그러니까 설계했던 그 기업들도 역시나 우리 한국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AI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공급되는 SMR이라는 에너지원 또 같이 건설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투자한 것 때문에도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HBM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후속해서 CXL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도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로 양산을 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굉장히 우리 방산업체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게 이제 UAE의 국제방위산업전이라고 IDEX 2025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제 방산 전시회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했고 실제로 UAE가 그 아랍에미리트죠. 이쪽이 우리나라 한국 그 K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나 주변 산유국들도 한국 무기를 추가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은 오늘 파란불이 나오기 있지만 그래도 관심권을 갖고 좀 저가에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부터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이슈에 대해서 핵심들 쏙쏙 짚어주셨는데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신다면 또 시장 안에서의 기회를 잘 포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선을 조금 더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섹터와 이슈에 주목하고 계실지 저희가 세 가지 섹터와 이슈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데일리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HBM입니다. 앞서 웨더에서도 HBM 관련해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었고 오늘 파트너님께서도 앞서서 이 HBM 관련한 이슈들 살짝씩 짚어주셨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 있으신지 또 관련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CXL 메모리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핵심 기술로 떠오른 CXL,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말부터 CXL을 기반으로 한 이 D램 양산을 본격화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관련 내용 파트너님께서 보다 세세히 좀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은요. AI 챗봇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기업 xAI가 새로운 AI 챗봇 모델 그록3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 준비해 주신 건지 지금부터 파트너님과 함께 하나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HBM입니다. 인텔의 M&A 가능성부터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들려오거든요. 네. HBM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그 HBM이라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네. 솔직히 저도 문과라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나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네. 저도 귀동냥을 하면서 배우는 건데요. 네. HBM은 기본적으로 D램을 적층 쌓아 올리는 겁니다.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이 HBM이 적은 집적해서 거기 가운데를 이제 전선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아래로 이 데이터들이 유통하면서 빠르게 이 인공지능의 그 연산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HBM은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는 세계적인 이 AI 가속기를 만든 업체에 이 HBM은 거의 3라는 그러죠. 가장 최신의 이제 이 반도체인데요. 이거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독점이죠. 다른 업체들은 양산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마저도 여전히 지금 여러 번 테스트를 요청을 하고 또 퇴짜를 맞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역시 미국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납품을 못하고 있죠. 지금 이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던 HBM 시장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출사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영현이라는 삼성전자 DS 사장이 이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들이 만든 HBM3 그 샘플을 전달을 해줬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DS 대표가 이렇게 직접 샘플을 전달해 준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번만큼은 HBM3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양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고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HBM 생산 라인을 꾸미기 위한 투자들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관련된 전공정과 후공정에 이런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도 큰 시장이 설 것 같고요. 그 대신 SK하이닉스는 기존의 8단짜리에서 12단짜리로 옮겨가서 더 용량이 큰 것을 납품을 합니다. 이 SK하이닉스는 독점은 깨졌지만 여전히 많은 수량의 HBM을 납품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하반기 2025년 하반기에 HBM4가 양산에 들어갈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련된 설계와 또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양산하기 위한 파일럿 라인도 지금 깔리고 있다는데요. 이 HBM 시장은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 우선은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보다 훨씬 적었죠. 왜냐하면 거래 파트너가 이런 그 엔비디아 같은 1등 업체가 아니라 그 2등 업체들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HBM3 같이 최첨단 이런 HBM 반도체를 만들지 못했죠. 그리고 이런 관련주 중에 삼성전자가 후발주자지만 양산을 시작하면 그 엔비디아 쪽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갈 것이고 그러면 SK하이닉스 물량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삼성전자가 이런 만드는 HBM은 여기에 관련된 장비들을 납품하는 DI나 워트 같은 회사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양산을 하게 되면 그 양산 능력뿐만 아니라 그 실력 그리고 또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첫 번째 HBM 저희 테마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 참고하셔서 투자하실 때 전략들 세워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두 번째는요, CXL 메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라는 큰 틀 안에서 다 준비를 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CXL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빨 이슈를 좀 받아가지고 어제 뭐 TLB 같은 경우에 이 이슈로 인해서 좀 강세 띄었잖아요. 그렇죠. CXL 메모리 저희가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HBM이 수직으로 세웠다면 CXL은 옆으로 퍼지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그 우리가 컴퓨터나 서버나 안에 들어가 보면 CPU나 GPU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에 딸려 있는 메모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는 CPU만을 위해서 일했고 GPU만을 일하는데 실제로 AI 반도체가 연산을 할 때는 이게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죠. 그럴 때 이 CXL 메모리를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이 CXL 메모리는 다양하게 CPU가 이럴 때는 CPU가 협동을 하고 GPU가 이럴 때는 GPU가 협동하면서 다양하게 이 AI 가속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연산 능력을 가중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SK하이닉스에서 만든 CX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일을 해주고 있어서 그 AI 가속기가 가속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CXL 메모리는 이제 양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뜻은 CXL 메모리를 양산하기 위한 장비들도 이제 라인에 깔려지고 파일럿 라인을 돌려보면서 이 수율을 잡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텐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뜻은 삼성전자가 제대로 여기서 양산을 또 해볼 거라는 거고요. 또 기존의 SK하이닉스도 이 HBM 시장에서 갖고 있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게 해서 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CXL 관련된 장비 업체들, 아까 말씀하셨던 TLB라는 업체도 그렇고 네오셈이라는 업체도 에이직랜드라는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된 발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주를 해서 여기에 대한 수익이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장비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TLB나 네오셈이나 에이직랜드라는 업체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네, 뭐 CXL 기반 디램이 AI 이런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관련해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TLB, 네오셈, 에이징랜드 참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AI 챗봇입니다. AI 챗봇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뭐 그록3 공개하면서 요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는데 주목을 다시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AI 챗봇 안에서 좀 기회 포착하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그 AI 챗봇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AI 눈에 보이지 않는 AI가 어떠한 서비스를 우리한테 주면서 우리가 지갑을 여는 것이죠. 즉 돈을 벌어주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AI 챗봇이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가속기에 HBM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CXL 메모리가 또 들어가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어주면 그다음은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이 돈을 버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서비스 업체들도 관심권에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오픈 AI가 만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폐쇄형 그 AI 모델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에 중국에서 나오는 그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만든 것은 오픈 소스 기반이죠. 그 말뜻은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오죽하면
이 샘 알트만, 그러니까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요번에 최신형 O5라는 그 AI 모델이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그 이전 모델들은 지금 월 한 20불 정도의 유료로 서비스했던 것들을 이제 아예 무료로 풀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폐쇄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오픈소스 쪽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 것들은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AI 챗봇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런 무료로 풀려진 AI 모델을 갖고 자신들의 AI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 서비스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아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치면 네이버가 독자적인 폐쇄형 AI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그 하이퍼클로바 X라는 것이죠. 이 하이퍼클로바 X는 한국말, 한국인이 사용하는 이 언어에 가장 오리엔티드해서 잘 만들어진, 그래서 외국의 오픈 AI가 만든 그 인공지능 AI 모델보다 한국 사람이 하는 말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하이퍼클로바 X라는 AI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여기서 이 모델을 갖고 다양하게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판매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AI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또 한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안입니다. 보안주들은 이 AI가 빠르게 연산을 하고 어떤 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 이러한 그 정보가 새거나 하면 이거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런 보안주들도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 서비스 중에 네이버, 그다음에 또 와이즈넷, 그다음에 모니터랩 같은 보안주들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네, 저희 오늘 AI 챗봇까지 세 가지 테마와 이슈에 대해서 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파트너님의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시장 안에서의 이런 핵심적인 전략들 세워주셨는데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뭐 무료 교육방이라든지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하실 수 있는 연결고리가 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이 방송 끝나면 유튜브에서도 이제 무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 공부한 투자자들은 결코 요행수로 그냥 소가 뒷걸음질 쥐를 잡듯이 그 우연히 하나 좋은 종목 잡아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움직이는 동인을 알고 투자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장 투자하시면서 고민 많으시잖아요.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앓지 마시고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부터 종목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들까지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츠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보너스 챌린지 4주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는 종목이 모두 빨간빛으로 물들어 있었는데요. 오늘의 종목 현황 어떨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5G 관련주로 공략해 주셨던 솔리드인데요. 어제 기술적인 분석을 파트너님께서 좀 세세하게 해주셨었거든요.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 챌린지
챌린지 안에서는 3.34%의 성공률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엠로입니다. 이 종목 솔리드와 같은 날 공략해 주셨던 그런 종목인데 장 초반에는 상승하고 지금은 음봉의 흐름 그리고 있거든요. 솔리드와 마찬가지로 공략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 2.95%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공략해주신 두 가지 종목, 한글과학 컴퓨터, 태성입니다. 한글과학 컴퓨터는 올해 AI 매출이 반영되고 클라우드 부분 성장이 지속되면서 향후 3년간의 고성장이 기대된다. 그리고 자회사의 우주항공 산업 정책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요 1.6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검 받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태성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실 종목인데요. 오늘 11시를 기점으로 상승 반전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저희 챌린지 안에서 두 자릿수 대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95%의 성공률 보이고 있고요. 챌린지에 힘을 실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선주 안에서요. HJ중공업 픽해 주셨거든요. 벙커링선 수요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을 해주셨고 수급이나 재무, 제표도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챌린지에서도 챌린지 안에서는 2.97%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네요. 네,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BB테크고요. 정부 주도의 K휴머노이드 로봇 연합 출범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공략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2.56%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총 6가지 종목으로요. 20%대 성공률 달성하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입니다.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해서 리뷰 정확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4주차 보너스 챌린지 성공률 26.39%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바로 함께 가장 먼저 리뷰를 해볼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5.65%라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오늘 2.58%까지 하락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2.32%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 지지라인대를 이 종목은 이탈하지 않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차트를 지지선을 그어드리면 이 지지선이 7,320원대죠. 7,300원에서 7,320원 이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24년도 12월 말 그리고 1월 초에 이 가격대가 고점이었어요.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였고 2025년도 1월 17일 날에도 이 저항선을 넘지 못했죠. 심지어 1월 23일까지도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했다가 결국에 1월 24일 날 장중 17%대라는 강한 상승세로 돌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넘지 못했던 굉장히 어려운 중요 저항 라인대를 강력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이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흐름인데요.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7,320원 라인대에서는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현재 7,3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8,100원 라인대에서는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단기 고점 거래량만 동반되면 충분히 돌파도 가능한 흐름입니다. 그 거래량 기준 잡아드리면 2,400만 주에서 2,5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 동반 시에는 전 고점 8,600원도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중요 지지 라인인 7,320원 그리고 거래량인 중요 거래량 유입되는 흐름을 확인을 하면서 전 고점 돌파 여부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엠로 보도록 할 텐데요. 엠로의 경우에는 2월 17일 날 장중 2%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 2%대가 마이너스 3%대로 고점 대비해서 5%가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현재 어느 정도 조정 장세가 소폭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박스권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이 박스권의 상단 구간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024년도 11월부터 12월 1월까지 3개월여간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 상단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줄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박스권 상단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인 한글과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볼린저 밴드 선이 갈색 선이죠.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 갈색 선,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렇게 확장했다가 수렴했다, 다시 한번 확장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2025년도 1월 달에 굉장히 크게 수렴을 했죠. 이렇게 확장, 크게 12월 달에 이렇게 양갈색 선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확장한 이 선이 다시 한번 1월 중순에 수렴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장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확장하는 흐름에서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중요 저항 라인대인 25,500원 라인대, 400원에서 500원 라인대에는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추가 슈팅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거래량 기준은 700만 주에서 8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될 시에는 전 고점인 26,700원 라인대에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상승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태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성은 오늘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장중에 7.48%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이 종목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32,900원, 초과하는 34,5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죠.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 익절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저가에서 공략을 할 예정인데요. 이 저가 기준은 28,700원에서 28,750원 라인대까지는 조금은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라인대에 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도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1차 목표가 이후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기준 가지고 이 종목은 단기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HJ중공업 보도록 할 텐데요. 이 HJ중공업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기준으로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전에 12시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률을 산정을 합니다. 이 12시 이후부터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종목은 올라왔을 때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제한된 상태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조금 더 눌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늘의 고점을 뚫어 올린 다음에 추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로 뚫어내면서 상승을 만들어내면 추세적인 상승이 유효합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오늘 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7,330원 전 고점인 2월 13일 날 고점인 7,340원인데 이 고점인 7,330원 딱 한 호가 남겨두고 살짝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 전고점 돌파에 대한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이너스 1.69%에서 3.39%대까지 저가 대비해서 5%가량 상승에 성공을 한 만큼 이 종목은 충분히 고가도 돌파하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한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보시면 하단에 스토캐스틱 보시면 이 침체 과열 구간이 이제 막 돌입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과열 구간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까지 기대하면서 1313 챌린지 포트 안에 계속해서 편입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SBB테크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SBB테크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제가 여러분께 처음 소개해드렸고 소개해드린 이후에 당일날 장중
8.54%대까지 추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오늘 전거래일 8%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3%대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3%대에 달하는 조정은 큰 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2024년 12월 5일 이후로부터 고점을 낮추는 이 단기 하락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하락 파동을 전 거래일 8%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돌파를 해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단기 하락 추세는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세를 전환할 흐름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3%대에 대한 조정은 전 거래일 8%대에 대한 상승의 일부의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기 잔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하단에 보이는 이 MACD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이 MACD 오실레이터가 막대기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이 단기 바닥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상승하는 흐름들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 안에 계속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홀딩 의견 주신 종목도 있고 익절 처리나 전략 수정을 좀 해주신 종목들도 있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잘 따라와 보셔야 되겠고 저희 일단 챌린지 4주차 26.39%의 성공률 총 6가지 종목으로 달성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뭐 태성 같은 경우에 1차 목표가 이제 단기간에 도달을 했고 파트너님께서 아까 뭐 재공략 시점은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 알려주신다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등대 어떻게 좀 참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등대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인 등대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참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언제 종목들을 공략하고 그 종목들을 어떻게 상승하는 흐름까지 만들어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 다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11월 22일 날 하나오션 1313 챌린지를 통해서 공략을 했고 16시 4시에 마감 후 투자 코칭에서도 2번 연속 공략한 종목이죠. 그 종목 현재 3차 목표가에 도달 직전입니다. 그만큼 122%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하고 있는 종목이죠. 따라서 이렇게 기존의 1차 목표가 이후에 전량 매도하는 종목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렇게 하나오션처럼 122%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함께 끌어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인 등대 안에서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나는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잡아보고 싶다. 이 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제가 등대 기법에 대해서도 동영상 파일로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향후 대응 방안까지도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2시 넘어서 2시 5분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 공개 방송에서 기법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해당 종목들 그리고 생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종목까지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참고해 보신 다음에 무료 교육방에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가 한 주마다 좀 새롭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챌린지 종목 공략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무료 교육방 등대 안에서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단기 종목부터 중장기 종목들까지 잘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 진행되는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 역시나 기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챌린지 저희 편입할 수 있는 종목 4가지 종목 남았거든요. 오늘 또 어떤 2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2가지 종목은 DI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다
기존에 앞서서 12월 달에 공략했던 종목들인데요. 현재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7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함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가지고 왔고요. DI 같은 경우에는 최대 64%대까지 상승한 흐름 이후에 다시 한번 매도해서 저가 재공략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 왜 가지고 왔는지 오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DI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DI 오늘 업종에 대한 호재가 있었죠. 바로 K-칩스법이 기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K-칩스법이 어떤 법이냐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 공제를 확대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저가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장주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미 반도체도 10%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이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저가에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반도체 관련 업종들,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 음향, 영상, 그다음에 2차 전지 등 다양한 부분의 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서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수혜까지도, 업종에 대한 수혜까지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선정했을 때는 한 11시에서 11시 반쯤에 선정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분봉 보시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께 DI를 설명하는 이 시간 과정에서도 추가 슈팅이 나온 것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선정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16,800원에서 벌써 17,700원대까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상승하는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충분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분봉 기준으로 유선형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조금은 더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공략 기준이 2시부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차트를 보면서 타점에 대해서 잡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기준 잡아드린 2시 기준 잡고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이죠. 2024년도, 5년도 2월 들어서면서부터 이 2월 내내 전 거래일까지 2월 내내 16,700원 라인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16,700원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다가 오늘 장중 7에서 8%대라는 강한 상승세로 전 고점을 돌파했죠. 따라서 추가 상승 랠리 유효하지만 16,7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가격을 주고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흐름들, 전략들 챙겨가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보이는 이 MACD 오실레이터가 확 줄어드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음봉 막대가 확 줄어들고 양봉 막대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18,300원, 손절가는 15,2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다음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HD 현대중공업도 70에서 80% 여러분들께 작년에 12월 달에 한번 공략해 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정말 70에서 80%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함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승인을 했어요. 이로써 이제 LNG 수출을 허가하면서 미국의 LNG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LNG 선박이 필요하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K조선사의 수주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수주에 대한 작년 2024년도에 최대 수주 이후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의 건조에 따른 건조를 동맹국에 맡기겠다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이 법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K조선업에 대한 상승 흐름 단기간에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추세적인 상승 랠리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가 있는 종목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은 이제 건조 공정뿐만 아니라 인건비, 외주비, 원재료비가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개선이 됐고요. 2024년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2025년도 이 모든 게 실적에 다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따라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12월 달에 공략해드린 이후에 70에서 80%라는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공략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들께 좀 매수 타이밍이 그렇게 메리트 있는 지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1차 상승 추세 이후에 2차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 거래일 정확하게 이 상승 2차 상승 추세에 저점을 지지받는 선에서 2연속 반등이 이어졌죠. 따라서 오늘 장중 6.94%대라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그 단기 조정 이후에 눌림목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타점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130만 주에서 150만 주에 되는 거래량만 동반시에는 이 전 고점인 37만 1,500원 라인 때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 조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재무 비율이 조금은 아쉬워요. 83%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율이 1100%가 넘어가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성장성 비율을 한번 보시면 이 매출액 증가율이 20%가 넘어가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958%입니다. 1000% 가까이 되죠. 그만큼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성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랠리, 이번에 3월 31일,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런 공매도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를 쉽게 건들기가 좀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매도에 따라 공매도 물량보다 더 강력하게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이런 수주와 실적을 바탕으로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HD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7만 1,000원 기준을 잡고요. 전고점 부근이죠. 손절가는 31만 4,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부터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이 1313 챌린지를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반도체와 조선주들 공략해 주실 때마다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오늘의 저희 챌린지 종목 반도체와 또 조선주 안에서의 종목들이라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DI와 HD 현대중공업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이제 등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 오후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언급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다소 아쉽습니다. 시장은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내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밀리게 되면 종목 자체도 눌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고 거기에 따른 전략들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내 종목 같은 종목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단기 고점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 재공략하면서 상승한 흐름들을 가져갈 건지 혹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꾸준하게 유지를 시키면서 수익권대를 극대화할 건지가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장 흐름 제가 오늘 예정되어 있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2시 넘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한 그 내용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서 앞으로의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